안녕하세요. 치앙마이에서 2년째 살고 있는 철없는 유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치앙마이에 일주일 정도 놀러 오셨을 때 또는 한 달 정도 살기를 했을 때 가보실 수 있는 곳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공항 택시나 그랩, 볼트를 어떻게 잡는지는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유심을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지는 이 영상에서 설명을 또 드렸었습니다. 먼저 일정을 잡으실 때 치앙마이에 도착하는 것을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도착하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도착하시자마자 야시장들을 몇 군데 가실 수가 있는데요. 주말에만 볼 수 있는 시장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금요일이나 늦어도 토요일에 도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치앙마이에 있는 주요 시장들 그리고 야시장들 정보는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보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착하시는 날 토요일 마켓이나 아니면 일요일 마켓을 보시는 분들이 왓제디 루앙이라고 하는 이곳을 낮에 바로 갔다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제주항공편을 타고 치앙마이에 밤 11시쯤 도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뭘 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냥 주무시기 애매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창푸아 게이트, 그러니까 올드타운 위에 있는 북문입니다. 북문 위에 있는 이 야시장 먹거리 시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창푸아 숲기라고 하는 이 가게,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보이는 이게 족발집이거든요. 여기가 좀 유명하니까 문을 열었으면 여기서 음식을 좀 드셔도 되고 다른 데서 드시고 둘러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금요일날 저녁에 도착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 지금 화면에 보시는 C구역에 있는 징자이 마켓이라든지 바파오 플리마켓이 오전에 하거든요. 여기를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C구역에 있는 참차 마켓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1에 걸쳐서 징자이 마켓이나 바파오 플리마켓을 다 보셨다라면 굳이 참차 마켓을 또 안 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마켓이 너무 좋고 다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가셔도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쉬셨다가 저녁에는 토요일 시장이나 일요일 시장을 가시면 되는데요. 보통 저녁에 5시 정도 되면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가 7시쯤 지는데 해가 지면서부터 사람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걸어가기가 조금 힘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다녀오실 분들은 아예 미리 일찍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9시에서 10시 정도 되면 문을 닫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참고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늦게 라이브 클럽을 하나 더 추가를 하셔도 되는데요. 이 정보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40대 이상 분들은 여기서 일정을 추가를 해버리면 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마사지를 한번 받으시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월요일에 오게 되면 월요일에는 치앙마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도이스텝이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이 산 중턱에 있는 왓파랏이라는 좀 특이한 사찰을 한번 가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걸어서 올라가시는 경우에는 이 동영상을 보시고 걸어가면 충분히 가실 수 있고요. 걸어갔다 오셔도 왕복 한 3시간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바로 밑에 있는 베이스캠프 트레일 카페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문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택시를 타고 왓파랏으로 바로 가서 한 30분 정도 절을 둘러보시고 바로 내려오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이 왓파랏 이 사찰의 경우에는 다른 시내에 있는 사찰들과 다르게 약간 미얀마 양식 그리고 다른 나라 양식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에 있는 절들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 있다는 걸 직접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좀 쉬시거나 아니면 시원한 카페에서 시간을 좀 보내시다가 저녁이 되면 여기 보이시는 플로엔루드라고 하는 야시장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한국 여행방송에서 한번 소개가 되면서 한국 분들에게 더 유명해졌고요. 나이트마켓이라고 하는 밤에 하는 야시장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습니다. 주로 먹거리 장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라이브 공연을 하는데요. 여기 라이브 공연 수준도 괜찮은데 실제로 괜찮은 밴드는 저녁에 8시, 9시 정도가 넘어야 시작이 되니까 참고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보고 싶어 하시는 꼬푸아 꼬담이라는 가게에 가서 끈적국수하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채롭게 색깔이 칠해진 여기다 빵을 찍어 먹는 여기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뭐 맛은 사실 그렇게 있진 않습니다. 그냥
여행객들에게 유명한 사진 찍기 좋은 장소 같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들도 놀러 오시면 여기를 한번 가보자고 하시는데 갔다 오시면 여기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서 늦은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오전하고 점심시간에 걸쳐서 와로로 시장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대단한 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가서 뭐 망고 말린 거라든지 이런 걸 사시면 되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와로로 시장보다는 건너편에 있는 똠람 야이 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은 거기 가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쉬실 분들은 오후에는 좀 쉬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체력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오후에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길을 따라서 탑해문까지 한번 이렇게 걸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큰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이 괜찮은 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요 길 중간쯤에 더 스토리 106 카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우드 팩토리라고 해서 나무로 수공예로 수저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념품을 많이 사가시는 편이고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실제로 손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수저가 한 벌에 한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한 2,000원대이기 때문에 엄청 싸다라고 하시면서 한 10만원어치 20만원어치 캐리어 하나 가득 사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수공예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수저류를 나무로 된 거를 사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탑해문 가까이 오시면 탑해문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은 골목길인데 아기자기한 게 또 예쁜 면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요쯤 가시게 되면 가게가 하나 보이는데요. 여자분들은 여기서 라탄 제품을 또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더 지나서 좁은 골목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런 가게들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카페가 있고 그 옆으로 골목 두 개가 보이시죠? 요 정도로 작은 골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작은 골목이기 때문에 더 약간 운치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베트남 식당도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큰 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 지점을 건너실 때는 차들이 굉장히 많고 차선도 넓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길을 건너고 나서는 이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골목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골목에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여행자 골목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게 미스터 그린이라고 하는 베지터리안 식당입니다. 여기도 약간 유명한데요. 만약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식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채식하시는 분들을 여기 모시고 가보니까 되게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스프링 롤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정갈하고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면 유명한 쿤깨 주스바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드셔보실 분들은 여기서 드셔도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도 맛있는 데는 많습니다. 중요한 건 가게가 아니라 과일 쉐이크를 만들 때 얼음을 조금만 넣고 설탕하고 연유나 이런 것들을 전혀 넣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의 순도 99%에 가까운 생과일 주스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과일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태국은 과일 가격 자체가 좀 싸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10바트 정도를 더 받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드셔야 정말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의 밑 끝단 이쯤이 이제 왓제디 루앙이라고 하는 거대한 탑이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는 저녁에 10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10시가 되기 전에 저녁에 한 9시에서 9시 반 정도에 가면 원래는 50바트 입장료를 받거든요. 근데 한 9시 넘어서면 이제 여기 지키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보고 이렇게 나오는 문 쪽으로 슬쩍 들어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나오셔도 되고 시간대 측면에서나 아니면 사람이 없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셨을 때 빨리 가는 것보다는 저녁에 한 8시 넘어서 아니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녁에 라이브 음악을 들으러 이제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먼저 아주 조용하고 사람도 많이 없고 필리핀 밴드 정도 느낌의 그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이핑이라는 여기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밴드의 느낌이나 가게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아니면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현지인 밴드의 느낌을 어떻게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The Good View Bar라는 데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밴드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금요일 토요일에 찍은 모습이고요. 평일에 가면 이것보다는 약간 한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팝송 밴드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리버사이드 펍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주로 영어 노래를 많이 부르고요. 공간은 약간 협소한 편이고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밴드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나이트바자 안에 있는 보이블루스 바도 추천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밴드 느낌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제가 지금 추천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올드타운 안에 있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주인 옐로우 이쪽에 있는 클럽이나 이런 음악들도 있긴 한데 이 느낌은 아마 40대 이후의 느낌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만약에 20대라고 하면 여기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데를 하루에 한 군데 정도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굳이 다 안 가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넘버 39라는 카페에 잠깐 들러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뭐 대단한 건 없지만 호수처럼 되어 있는 여기서 사진 찍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커피 값이 거의 시내 가격의 2배 정도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잠깐 앉아 계시다가 만캉왓이라고 하는 예술인 마켓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고요. 가시는 방법이라든지 뭐 운영 시간 같은 거는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미리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둘러보시고 오후에는 쉬셨다가요. 저녁에는 원림만이라고 하는 광장에 이렇게 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림만이라고 한 이 광장은 그냥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화이트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벼룩시장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열리고 있는데 이 내용은 화면에 제가 자막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보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가 어떤 요일에 열리는지 확인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는 쉬시거나 아니면 라이브 공연을 하나 또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오전에는 좀 쉬시고 오후에 코끼리를 한번 보러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체험을 하러 가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핀 팜이라고 해서 치앙마이에서 남쪽으로 약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일종의 카페입니다. 카페인데 거기에 코끼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코끼리를 보실 수가 있는 데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보다는 한 1200바트 정도 하는데 그 정도 가격을 주시고 그냥 코끼리 생츄어리라고 하는 코끼리 보호소에 가셔가지고 코끼리하고 같이 목욕하시고 먹이도 주시고 하는 체험 행사가 있거든요. 이 여행 상품이 반나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오후에 한 12시 정도 출발해서 집에 도착하시면 한 4시 반에서 5시 정도가 될 건데 이걸 갔다 오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일주일 정도 어떤 여행 코스가 잡히실 거고요. 너무 빠듯하게 잡으시기보다는 여유있게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달 살기를 하실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한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 급하지 않게 굉장히 여유있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낮에는 더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안 돌아다니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치앙마이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렌트를 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것들이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특히 이게 가능한 경우에는 치앙마이에서 약간 외곽 지역인 산사이 지역이라든지 메림, 항동 아니면 더 나아가서 도이창 지역까지도 가실 수가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렌트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한국에서 오토바이 타는 것을 좀 미리 많이 배워와서 렌트를 해서 다니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다소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경력을 많이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그랩이나 볼트를 잡아서 이동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아마도 다소 약간 불편함은 감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맛집 관련된 내용인데요. 맛집 관련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블루누들이라든지 아니면 카오소이 메사이라든지 아니면 까이양 청더이라든지 몇 군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기 맛있어요 여기 가보세요 라고 해서 따라가시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태국의 음식의 이름이 뭐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굳이 블루누들이라는 데를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 꾸이띠아우라고 하는 태국에서 먹는 국수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음식이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걸 정보란에 넣어 드릴 테니까 이거를 어디 계시든지 어디 계시던 데서 구글맵으로 꾸이띠아우를 검색을 해보시면 주변에 꾸이띠아우라고 하는 국수를 파는 가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평점 좋은 데를 가서 먹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루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꾸이띠아우라고 하는 국수 음식이 있고 이걸 직접 가서 드셔보시는데 이게 크게 국물이 있는 것과 국물이 없는 것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국물이 있는 것을 남이라고 하고 국물이 없는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면의 종류도 4가지 종류를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돼지고기를 넣을지 뭐 아니면 어묵을 넣을지 아니면 내장을 넣을지 여기서 보시고 다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방식으로 넘들이 얘기하는 카오소이 메사이라고 하는 어떤 음식점을 가보라고 해서 거기를 나도 도장 깨기 하듯이 가시지 마시고 카오소이라고 하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카오소이라고 하는 음식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일종의 국수인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생긴 튀김 어떤 면을 넣어서 먹는 일종의 국수입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닭다리 하나를 넣어서 먹거든요. 아, 이런 음식을 카오소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고요. 이런 것을 지금 요것도 제가 정보란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구글맵에서 카오소이라고 쳐보시면 지금 계시는 지역 근처에서 카오소이 맛집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가서 드셔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마야몰이나 센트럴 페스티벌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 가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남들이 말하는 맛집을 그렇게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너무 나갔나요? 아무튼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슬쩍 세상이 아니면 남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버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맛집 이런 것들은 굳이 남들이 말하는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태국에 이런 음식이 있더라 라는 걸 알고 그런 음식들을 체험해보는 그런 자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쏨담이라는 태국 음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파파야 샐러드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건데 한국에서는 약간 없는 문화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식의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주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외국인한테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영상을 다 찍어 놓고 지금 게을러서 만들지 않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일주일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치앙마이 여행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나 여기서 오랫동안 집을 구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좋은 집을 구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집이 아니라 어떤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질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을 고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집 구하기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걸 보시고 참고해서 좋은 집을 구하시고 즐거운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맛집은 조금만 가시고 건강을 챙길 수 있게 운동 많이 하시고 운동 정보는 이걸 확인하시고 치앙마이에서 계시는 동안 아주 건강해지셔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